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시황이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자주 하지만 종목 이야기는 거의 하진 않고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뭐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저도 모르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지수를 저 같은 일개 개인 투자자가 지수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 다만 지수의 모습은 현재 이렇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고 뭐 포인트에서 뭐 꼭지를 칠 것이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한 것이죠. 어색한 것이고, 제 자신이 그렇게끔 아예 몸에 이렇게 붙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수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맞힐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저도 모르게 자꾸 아는 체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이거 참 제 자신이 좀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솔직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보면 경기 침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내용들. 그런데 왜 뉴욕 증시는 이렇게 뻣뻣하게 올라가 있을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간 차트로 다우, 나스닥, S&P 500의 지수의 모습인데요. 지수는 엄청난 신고가, 뭐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는 우려, 뭐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지수만 한번 본다면, 저는 여기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 우려들, 어떤 모든 지표들을 앞서는 것이 저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경기 지표들은 어떻고 최근에 이렇게 나왔고,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지수가 일단 강하면 저는 이쪽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수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에 경기 뉴스들이 죄다 좀 불안한 어떤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 지수가 강하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혹은 우리가 너무 어떤 걱정만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오늘 좀 멍하게 앉아서 좀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수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이렇게도 한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도 봐요. 예를 들어서 이 검정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검은색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구간, 특히 이렇게 정배열 초입이 돼서 쫙 퍼지고 역배열이 되고 다시 정배열이 돼서 다시 쫙 펴지는 구간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쫙쫙 펴지는 구간들을 그냥 강세 시장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을 약세 구간이구나, 다시 강세, 다시 약세, 다시 강세,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떤 뉴스를 떠나서 강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게 좀 애매하죠. 보면은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심플하게 200일 이동평균선만 깔고
해볼게요. 200일 위에 있을 때 강세, 밑에 있을 때 약세. 아까 S&P 500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다시 강세 시장, 약세, 다시 강세, 이렇게. 뭐 우리 시장은 현재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강세 시장이 한번 세게 왔었고 다시 약세 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9월 달에 연기금이 이제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물로써 좀 바닥이 좀 만들어졌고 일단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거를 좀 크게 놓고 보면 이거를 이게 작게 놓고 보면 특히 일간 차트로 보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아주 좀 큰 의미로 이렇게 크게 좀 시장을 당겨서 보면 아직은 그냥 뭐 시장이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인가 이렇게도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아주 약세 시장이 오래 지속됐다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강세 시장이 나왔고 그 다음은 이 중심값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는 흔히 말하는 박스권, 박스피 뭐 이런 장세가 나왔고 강세 시장이 나왔고 약세 시장이 나왔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강하고 한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약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꼭 미국 시장이 강하다고 우리가 같이 강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이 약하면 우리 시장도 약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대부분 과거에도 그래왔고 그런 와중에 달러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도 역시 계속 이렇게 강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왔겠지만 달러가 이 강세가 이제 약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에서는 한 4-5개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려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희망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시장은 지수는 아직 빠지지 않고 미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좀 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전환되면 우리 시장은 거꾸로 수급이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과거를 좀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달러 약세가 접어들면 우리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기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좀 한 9월달, 8월달 말 뭐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분명 이제 외국인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꾸준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9월 달에는 연기금의 수급으로서 우리 지수가 좀 올라왔고 그렇지만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되긴 없다. 계속될 수는 없다. 수급 매수세가. 왜냐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상 주식 비중이 꽉 차버리면 그때부터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이 강한 매수세는 바닥을 확인해 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지수가 우상향 하려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 안에서도 한 65% 정도가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접어들면 이런 거겠죠.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접어들어서 여기 이렇게 확 내려와 버리면 지금은 이제 1180원을 깼는데요. 1172원까지 왔는데
이것이 추세적인 어떠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외국인들 들어오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뭐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는데요. 일단은 달러화가 약세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한 네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 GDP라든지 통화정책, 어떤 무역 분쟁에서의 어떤 스몰딜, 위안화 강세, 뭐 유로 지역의 어떤 지표들의 턴하는 부분들, 뭐 중국의 어떤 통화 정책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일단은 달러화라는 것은 안전자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일들이 나오면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것 외에도 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통화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도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 달러 바스켓 안에는 뭐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안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달러 가치가 근데 최근에 하락하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왔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하락이 다시 반등할까? 아니면 뭐 변동성은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꺾여져서 추세적인 어떤 약세를 이어갈까? 뭐 이런 고민인데 시장에서는 달러의 어떤 약세를 이야기를 슬슬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지껏 그렇게 많이 나왔던 어떤 경기 둔화의 어떤 내용들이 사라진 것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약세는 신흥국 시장에는 매우 좋은, 특히 우리 증시는 매우 저는 좋다고 봐요. 보통 1100원대 요 언더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17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호적인 이런 환율의 어떤 상황은 아닐 수는 있는데요. 일단 요거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어떤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내용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최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3,000포인트, S&P 500은 3,000포인트를 계속 시도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별 이변이 없으면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3,0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시장에서 하는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달러는 먼저 약세로 전환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어떤 첫 번째 신호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 달러 약세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라 할까요? 미국 경제는 둔화되는 침체되는 어떤 리스크가 있지만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분명히 어떤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둔화 흐름을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다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확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쵸, 반등세가 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국채 금리가 마치 경제 지표 부진을 꼭 어떤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에 GDP 성장률은 기존의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1.9% 정도라고 봤어요. 미국의 2020년도의 GDP 성장률은. 근데 이게 최근에 2.1까지 상향 조정됐거든요. 뭐 일부는 아직도 그저 그런 걸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상향 조정된 쪽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다른 일부 지표들이 부진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와 약세 압력을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금융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PMI 지수들이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PMI 지수들이 확 깨져 내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시장은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 만약에 회사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도 새로운 제품들은 만들지 말고 일단 재고를 먼저 소진하자라고 해서 재고가 쫙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시장의 어떤 불안함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약세와도 큰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꽉 와버리면 그 많은 재고들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강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거의 그러니까 재고를 이미 많이 줄인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생산해야 되는,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미국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관련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적인 어떤 통화 정책들. 그러니까 10월 29일에서 30일 날 FOMC 회의에서 추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한 90% 정도 육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 날에 다가오면 뭐 조금씩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대고 더 하나는 연준의 대차세포를 이제 키우는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 시장에 어떤 경색 현상이 있었잖아요. 자금 경색. 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월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자금을 공급한 것이 미국과 어떤 차별화되는 다른 나라들의 뭐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더 만드는 것 같은데요. 흔히 그 양적 완화라고 하면 10년물을 건드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1년물을 건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는 좀 유예를 두는 것 같아요. 유동성으로 시장을.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는 것 아닌가, 계속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들인데, 일단 스몰딜에 대한 어떤 합의가 뭐좀 불안감은 있지만 아마 11월 에이펙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고, 추가로 위안화를 절상고시하는 이런 협상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함 속에서도 어떤 약간의 희망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근데 사실 이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에 관련해서는 시장의 많은 자료를 봐도 결론은 모르겠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황에서 브렉시트에 관련한 쪽은 거의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견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자체도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리스크가 조금 커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뭐 최근의 시장 이야기는 노드힐 브렉시트가 당분간 조금 가라앉는, 그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 지표들이 반등 가능성들이 좀 나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급격히 추락하던 유로 지표들이 좀 진정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10월 말에 유럽 제조업 그 PMI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로가 강세가 된다면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환율은 강세가 됨으로써 수급 측면에서는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원래 시장 예상치가 6.1이었는데 6%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건 아직 시장의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오래됐습니다.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천천히 이제 연착륙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는 오히려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중국 제조업이랑 수출 모멘텀을 볼 때 IT 관련 어떤 생산 투자 증가율을 보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진한 어떤 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은 스몰딜이라든지 어떤 추가 통화 완화 정책들로서 중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약세 국면을 뭐라고 할까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을 조금 미리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좋은 현상이겠죠. 제가 몇 개 이제 그림들을 좀 놓고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 고점을 달러가 거의 100 근처까지 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추세를 만들려면 적어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구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중요한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의 뭐라고 할까요? 추가적인 어떤 둔화를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선행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한 90%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거죠. 뭐 미국 성장률이 어떤 추가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단기 스프레드는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좀 이제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유로존 10년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 중에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 가격도 꺾이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다 뭐라고 할까요?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0월 말에 좀 이렇게 질서 있는 브렉시트도 어렵지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도 여기서 이제 아마 좀 반등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GDP 성장률이 많이 이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6까지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IT 관련 업종은 고정 투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생산과 투자 증가율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실제 경기는 안 좋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이거 어차피 후행적인 게 많으니까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그것들의 어떤 안 좋다라는 것의 어떤 정점을 지나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에서 시장이 버텨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지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는 누구나 인정하는 무언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시장 분위기는 달러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에는 긍정적인 내용을 좀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지수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달러 약세로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시장은 아직도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실제로 가려면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야겠죠. 그러기에는 아직 시장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약세 구간은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강세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안 좋은 뉴스들보다도 좋은 뉴스들만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로서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고, 그리고 경기로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얻지만 실제로 지수를 있는 그대로 믿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상해종합지수는 그래도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죠? 심각하게 빠지거나 이러진 않죠.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상해는 이렇다라는 것이고, 필라델피아는 아주 강하게 치고 가고 있죠. 그렇죠? 조금 불안한 어떤 약간의 좀 모습도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S&P 500도 아주 강세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좀 가면 좋은데 그것의 첫 신호는 아마 환율이 될 것이고 최근에 이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는 것이 1170원, 72원까지 왔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더 깨지려면 달러 약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는 조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을 권해봅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은 좋은 실적을 보유한 회사이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